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하겠습니다. 우선은 블로터의 김가영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가상자산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입니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랩스가 판매한 가상자산 리플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며 리플과 일부 임원들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공모로 13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은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SEC와 법적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7월 법원은 리플은 기관 투자가에게 판매됐을 경우에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증권법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리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SE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9일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약 5년간 이어진 긴 법적 공방을 끝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본인의 X에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 등 모든 면에서 큰 승리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SEC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리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SEC에는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리플 현물 ETF 신청서가 접수돼 있는데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면서 ETF도 조만간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리플 현물 ETF가 상장될 경우 약 11조 원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 보유액 편입에 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 보유액 편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 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10억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반대편에서는 어느 순간 가치가 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외환 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필요한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IMF 기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 보유액 편입에 대해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럽중앙은행이나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가상자산 ETF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당정은 지난 7일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엄격하게 막아왔습니다. 증시로 갈 자금이 ETF 등 간접투자 상품을 통해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자본시장 육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시장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의 특성상 금융 시스템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시작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금융상품은 국내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대결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상품을 출시하기까지는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가 법안을 주도하면서 당국이 시행령과 거래소 규정 등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일반적인 ETF도 해외보다 상장이 어려운 국내 규정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과 솔라나에 이어서 수익 코인의 현물 ETF 신청서가 SEC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8일 수위는 미국 자산운용사 카나리 캐피탈이 SEC에 수의 현물 ETF 등록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의 측은 이번 카나리 캐피탈의 서류 제출은 전통 금융권에서 수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수의만이 아닙니다. 지난 20일 미국 자산운용사인 볼라틸리티 쉐어즈는 SEC의 승인을 받아서 솔라나 기반의 ETF 2종을 출시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승인된 코인 ETF입니다. 바네크와 프랭클린 템플턴 등 다른 자산운용사들 역시 솔라나 ETF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진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코인베이스와 EY 파르테논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3%가 2025년에 가상자산 투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3년간 가장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자산으로 가상자산을 꼽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고 대다수 기관이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가상자산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신규 코인 ETF 출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글로벌 기관 투자자 350곳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가상자산 뉴스였습니다. 네, 기자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코인 뉴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산업에 관해서 SEC의 이탈리안 복수를 시작했다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플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리플의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의 큰 이름을 가진 암호화폐 기업 임원들이요, SEC 관계자에 대한 행동을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SEC가 과거에 저지른 의혹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플리티코에 따르면 한 전 SEC 직원은요, 업계 보복 우려로 익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면서 SEC 한 개인과 면담을 진행하기를 거부한 법률 회사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요, 이 직원은 같은 이유로 법률 회사가 오퍼를 철회한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알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꾸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곳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가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일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SEC의 전 집행국장인 윌리엄 맥로카스는요, 암호화폐 산업의 SEC 직원 공격에 대해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전 위원회와 그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나 변호사를 지목하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리고 그들을 외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공격에 대해서 이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 것인가, 게리 겐슬러의 목을 치긴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을 겨냥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이탈리안 복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복수극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모두가 죽기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격이 시작된 이유는요, 공화당이 주도하는 SEC가 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하에 시행된 집행 조치를 되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판자들은 그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엔 메타플래닛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150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고요. 비트코인 보유량이 3,200개가 돌파됐습니다. 도쿄에 본사를 둔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150개를 추가 매수하면서 보유량을 3,200 비트코인으로 늘렸다고 크립토 뉴스랜드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구매에는요, 총 18억 7,900만 엔이 소요가 됐고요. 1 비트코인당 평균 가격은요, 1,252만 6,226엔입니다. 한화로는 1억 2,169만 원인데요. 메타플래닛의 전체 비트코인 자산 가치는요, 한화로는 3,920억 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플래닛이 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자본시장을 통한 비트코인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은요, 2024년 12월 비트코인 축적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했는데요. 이 전략은 채권 발행과 주식 인수권을 통한 자본시장 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이사회는 9차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고요. 이번 회사채는 20억 엔의 추가 자금을 확보했고 또 채권은 EVO 펀드에 발행돼서요. 2025년 9월 17일까지 상환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조달된 자금은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전 자금 조달로 지속적인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사채 발행은 6차, 7차, 8차 회사채 발행 이후에 추가 발행인데요. 이전에 발행된 회사채 역시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매수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편 메타플래닛은 2025년 1월부터 여러 차례 주식 인수권을 발행해서 자본 유입을 이뤘고요. 이를 통해서 수백만 주의 신규 주식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13차, 14차 주식 인수권 발행을 통해서 202억 6,300만 원의 자금이 조달이 됐고요. 이 자금 역시 비트코인 매수 확대에 활용됩니다. 회사는 비트코인 수익률, 또 비트코인 이익, 비트코인 앤 이익과 같은 지표를 사용해서요. 시장과 주식 희석 조건 하에서 비트코인 전략을 평가합니다.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2025년 초 비트코인 보유량이 또 급증했습니다. 메타플래닛의 보유량은요, 크게 늘었는데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60.8%를 기록했고요. 이는 지난 분기에 309.8%를 증가율에 이은 수치입니다. 2024년 7월까지만 해도 16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던 메타플래닛은 몇 달 만에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15% 하락한 비트코인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요.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8만 3,15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0.2% 하락했습니다.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보유와 또 매수 전략에 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이번 보합장에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져 있죠. 그만큼 몇몇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급의 시장을 또 기회의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이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참고 지표로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XRP 고래가 5억 달러 규모의 매도를 이어갔다라는 소식인데요.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6일 동안 1,000만에서 1억 XRP를 보유한 고래 투자자들이 2억 2천만 개 이상의 XRP를 매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XRP 가격에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인크립토가 보도했습니다. XRP 가격이 단기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하락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의 보유자들은 매도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대거 보유량을 줄이는 것은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자, 리플의 차트 한번 살펴보자면 비인 크립토 XRP는 현재 2.2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 3일 동안 5% 하락했습니다. 2.33달러의 지지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다음 주요 지지선인 2.14달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매도 압력이 계속된다면요, XRP의 가격은 2.14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고요. 이는 최근의 반등분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33달러를 회복할 경우에 하락세를 무효하고 2.69달러까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고래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XRP도 최근 들어서 조정장을 겪고 있는 모습이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투심들이 악화되고 있는 게 또 XRP의 가격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XRP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장 전체의 투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시장의 모멘텀과 또 앞서 저희가 언급해드렸었던 기술적인 분석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캐시 우드가 도지코인 등의 밈코인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이자 CEO인 캐시 우드는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와 같은 밈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밈코인이 결국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요. 19일 코인게이프가 블룸버그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이러한 토큰들이 유명인의 관심과 하이프에 의존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코인게이프가 전한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캐시 우드는 대부분의 밈코인의 가치는 결국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인해서 수많은 밈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강력한 기반을 가진 암호화폐를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실제 유용성을 가진 프로토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먼트는요, 최근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997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투기 외에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는 밈코인에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역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조 6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빠른 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밈코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인터뷰에서도 우드는요, 트럼프 토큰에 대한 투자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유용성이 없는 토큰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밈코인과 관련한 규제 명확성은요, 오랜 시간 문제로 제기되어 왔죠. 이에 따라서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밈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SEC는 2025년 2월 27일 발행한 성명에서 대부분의 밈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밈코인의 창작자와 거래자가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고요. 이 발표는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대체로 밈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정책 전환은요, 주요 밈코인의 입지 역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는 도지코인은 주요 지지 수준을 여러 차례 시험 중인데요. 분석가들은 도지코인이 0.16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요. 장기적으로 인정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바이누는요, 토큰 소각과 생태계 성장으로 인해서 4월 전 500%의 상승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지만 이러한 전망은 어디까지나 투기적이고요. 시장 분위기는 급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강세장이 전환됨에 따라서 개구리 테마의 밈코인 페페는요 40%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최대 50에서 60%의 상승도 기대했지만 밈코인의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은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밈코인 빙하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밈코인 보유자들께서는 관련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전략을 상세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적응 중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한 가격대에서 적응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선물 시장과 온체인 유동성 위축과 장기 홀더 움직임도 정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마켓에서 전일 대비 2.8% 하락한 81,67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18일 온체인 가상 분석 플랫폼인 글래스노드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한 후 이 가격대에서 적응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선물 시장과 온체인 유동성도 위축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 움직임도 정체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19일 새벽 2시 47분 기준으로요. 바이낸스 테더마켓 기준 전일 대비 1.8% 하락한 81,67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기관 투자자의 83%가 올해 가상자산 할당량 확대를 계획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국제 컨설팅 회사 ENY의 전략 활성팀 부분인 EY 파르테논과 공동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기관의 83%가 올해 가상자산 할당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가상자산 할당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향후 3년간 리스크 조정 수익을 창출한 최고의 매력적인 기회라고 평가했고요. 이는 350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비트코인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가총액상에서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표기하는 표입니다. 참고로 해보시면 이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은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경우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적으로 기대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지금의 가격대를 잘 지켜준다면 시가총액상의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되는 기간 매집 유입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투심이 현재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코인 뉴스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